오랜만에 듣는 비명소리예요. 반갑습니다. 네, 168번째 강의 노트입니다. 저 강의를 거의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앞에 강사가 또 아내이기는 처음이네요. 와이프이기는 처음이네요. 와이프가 강의를 너무 오래 하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참 저도 몰랐던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아시죠? 중2 때 만났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도 잘 몰랐던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평생 살아도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모라고 입니다. 네모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라푼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여기 여주인공 이름이 라푼젤이잖아요. 이 여주인공의 머리카락 길이가 다 써있네요. 21m입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그 탑에 갇혀서 살면서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아시다시피 마법의 머리카락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라푼젤의 계모가 있죠. 이 계모 이름이 고델입니다. 이 고델이라는 여자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공주죠. 라푼젤이. 공주를 납치에다가 출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고 입구도 없는 탑에다가 가둬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보고 키우죠. 그리고 이 라푼젤이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계속 하는 말들이 있죠.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엄마가 제일 잘한단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바깥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이야. 도둑도 넘치고 강도도 넘치고 온갖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성 안에 얌전히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고델이라는 사실 마녀죠. 마녀가 라푼젤을 곁에 둬야만, 정확하게 말하면 라푼젤의 그 머리카락에 마법의 머리카락이니까 곁에 둬야만 자기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푼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푼젤은 이 고델이라는 계모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밖에 안 나가죠. 이 계모의 말만 듣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날 위해서 하는 말일 거야 하면서 그 탑 안에만 갇혀 삽니다. 무려 18년 동안.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가스등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스등 효과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가스라이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럼 가스등 이펙트가 뭐냐. 이게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쓴 저자 이름은 로빈 스턴이라는 여성입니다. 심리학자죠. 그래서 가스등 이펙트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현상을 일컫는 심리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계모처럼 고델처럼 사실은 나조차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널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을 들어 하면서 내가 조종하는 것을 이런 가스등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로빈스턴이란 말은 왜 가스등 효과라고 했을까 이런 현상을 그 유래가 바로 이 가스라이터라는 영화에서 비롯됐는데 그 영화를 일단 얘기하기 전에 이 가스등 이펙트는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신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종받을 사람에게 불신을 하는 거죠. 불신을 주는 거죠.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위험해. 넌 이래서 나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비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니까 집에 있어야 돼. 넌 너무 예쁘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신을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불신을 받다 보면 사람이 뭐가 생겨요? 반항심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툽니다. 조종하려는 사람하고. 당신 말이 틀렸어. 난 예쁘니까 나가도 돼. 왜 예쁘면 나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다투는 과정에서 지게 됩니다. 조종당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 3단계로 넘어가서 조종당하는 사람이 조종하는 사람의 말만 듣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마마보이 있죠. 이 마마보이도 결국 가스등 이펙트의 희생양인 겁니다. 그 엄마 말만 듣는 거예요. 엄마 말만. 근데 엄마 말이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전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종하자고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종당한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사실은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로빈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발견해냈거든요. 이 유래가 바로 가스라이터라는 아까 말씀드린 영화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이 영화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로빈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가스등 효과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이 영화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우가 3명이 나오는데 찰스 보이어라는 사람이고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이 영화를 통해서 여성인데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그리고 조셉 거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레고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잉그리드 버그만은 폴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조셉 거튼은 브라이언이라는 형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레고리라는 주인공은 도둑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앨리스 뒤에 건 까먹었네요. 뭐 앨리스라고 해야 되죠. 앨리스라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페라 가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보석을 훔치러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침입을 해요. 앨리스의 저택에. 그런데 보석은 찾지 못하고 결국 앨리스를 죽이게 돼요. 근데 이 앨리스의 조카가 바로 폴라입니다. 그 경찰이 결국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범인을 못 잡게 돼요. 그레고리는 도망을 갔겠죠. 근데 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가쁘니까 유산은 누가 다 물려받게 돼요? 조카인 핏줄이 그 폴라밖에 없었어요. 그 조카인 폴라가 그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이탈리아로 뭐 이모가 오페라 가수였으니까 자기도 성악 공부하러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이탈리아로 성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피아노 쳐주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바로 그레고리였어요. 그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리고 이 폴라라는 여성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레고리라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랑에 빠진 다음에 성악을 포기합니다. 성악을 포기하고 결국은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되죠. 1단계 성공했죠. 그레고리가. 결혼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모가 살던 저택으로. 저택으로 돌아서 사는데 이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가스등이라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 거실에 있는 가스등이 자꾸 밤만 되면 희미해지고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가스등이 자꾸 밤만 되면 희미해지고 깜빡거린다. 그랬더니 그레고리가 당신이 지금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폴라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 폴라가 처음에는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바로 불신 단계입니다. 그레고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폴라를 불신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가 내 지갑에 있는 돈도 훔쳐가놓고 기억을 못 하잖아. 이런 식으로 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온갖 구실을 대면서 폴라가 외출을 못하게 합니다. 외출을 못하게 하니까 폴라가 받을 수 있는 정보원이 없죠.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을 보여주죠. 그러면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내 말이 맞다. 실제로 가스등이 깜빡거렸다. 아니다. 당신이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병자로 몰아가다가 결국 폴라가 자기 방어에서 지게 됩니다.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폴라가. 멀쩡한데. 그리고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밤마다 가스등이 희미해진다. 이렇게 믿게 돼버린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일종의 세뇌죠. 여러분 옛날에 그 공산당이 그 미군을 세뇌할 때 이렇게 세뇌했다죠. 내가 언제 당신 세뇌한 적 있어? 이게 세뇌하는 멘트라고 하죠. 그 세뇌당하는 사람 자기가 세뇌당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세뇌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폴라가 세뇌를 당하는 셈이 된 거죠. 그 자기 방어에 실패하고 결국 뭡니까? 나는 미친 여자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게 누구예요? 그레고리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3단계로 넘어오게 된 거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스등 효과다. 조종당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레고리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폴라를 조종하려고 했을까요? 아까 의도적으로 접근했잖아요. 이모를 죽였죠. 그레고리가. 뭐 때문에? 보석 때문에.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폴라가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보석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찾으려고 일부러 결혼하고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이 이제 다락방에 있을 것이라고 그레고리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집을 통해서 항상 자기가 살던 다락방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가스등을 켜면 거실에 있는 가스등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려고 폴라를 미친 여자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폴라는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미쳤다고 인정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까 브라이언이라는 형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형사가 앨리스라는 오페라, 유명한 오페라 가수, 그 폴라의 이모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이루게 돼가지고 폴라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폴라 얘기를 듣게 되죠. 거실에 가스등이 희미해진다.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봐도 가스등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레고리의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레고리가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다락방에 들어와서 가스등을 켜면서 거실등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레고리는 잡히게 됩니다. 폴라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가스등 효과라고 해요. 이 가스등이라는 영화에 착안해서 아까 그 심리학자가 가스등 효과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의 향유노트 제목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물하고. 내물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역시 실장이 내고 있네. 너를 위해서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법륜스님의 그 증문즉서를 듣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스님, 저는 엄마가 미워요. 엄마가 왜 미운데?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줬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심지어 과 선택도 엄마가 해줬고, 수강 신청도 엄마가 해줬고, 모든 걸 다 엄마가 해줬어요. 평생 저는 제가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늘 말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사는 게 행복했고 편안했어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런 남자가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고문관 소리 듣게 되고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탓이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문관이 되고 그래서 군생활이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스님, 저는 엄마가 밉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엄마와 이 자식의 관계는 뭐예요? 존경하거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엄마는 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결국은 누구 원하는 대로 했어요, 애를? 자기 원하는 대로 키웠던 거예요. 그렇게 애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원하는 게 뭔지조차 몰라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일종의 가스등 효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키우거나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할 때 널 위해서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날 위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애들 공부하라는 얘기도 뭐라고 해요? 항상 널 위해서 내가 학원 가라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걔가 학원 가서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널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엄마가 쪽팔려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해서 내가 쪽팔려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막상 당사자인 걔는 공부 못하는 게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해요? 내가 쪽팔려서 그런다는 말을 뭐라고 대신합니까?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일종의 가스등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자꾸 함부로 하게 되면 홀로 서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군대 갔다 온 청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든 친구든 아니면 제자든 직원이든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는 이게 가스등 효과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스스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8번째 향유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